햇빛 한 줄기조차 스며들지 않는 고대 궁궐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5세기 동안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말이 달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바로 한지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붓소리였다. 온 나라가 잠든 듯인 밤, 역사가들은 반쯤 타들어가는 촛불 옆에 앉아 한 시대의 순결을 말없이 기억했다. 그들은 시간의 눈으로 선택되어 가장 무거운 사명을 짊어졌다. 바로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 진실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 왕조기는 투명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에서 시작되었다. 27번의 왕조를 거치며 500년 동안 이 역사 기록은 살아 숨쉬는 존재로 성장하여 왕국의 운명을 움켜쥔 자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모든 정치적 음모, 그리고 가장 사적인 감정까지 모두 담아냈다. 왕이 죽을 때마다 사기록실이라는 특별한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가들이 매일 수집한 초안인 사기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숨막힐 듯한 무게감을 지닌 이유는 바로 절대적인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장벽으로 군주의 절대 권력과 역사의 영원한 정의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간장궁궐에서 사기록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박을 입힌 나무 기둥들 사이로 역사가가 병풍 뒤에 숨어 먹물을 손에 든 채 왕과 신하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황제의 찡그린 표정, 신하의 한숨, 심지어 가장 혹독한 질책까지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역사가는 궁궐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와 같았고 누구도 그를 쫓아낼 수 없었고 뇌물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회의실의 긴장감이 너무 극에 달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만 역사가의 폐는 결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두려움 때문에 단어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천년 후 후손들이 영원히 진실의 일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기록은 단순히 평평한 페이지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침묵 속에 묻힌 치열한 투쟁들이 담겨 있습니다. 후손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알고 싶어 호기심의 역사가들을 압박하려 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연선왕은 역사 기록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숙청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에도 역사 기록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사 기록이 담긴 나무 궤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폭정의 불길에 기록이 타버리지 않도록 눈 덮인 겨울 숲을 헤치고 산속 깊은 동굴에 궤적을 숨겼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 기록의 각 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생생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랜 가문, 왕이 단식하며 자결하는 태양 아래 궁궐 마당에 서서 백성을 위해 비를 기원하는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밤하늘에 나타난 기이한 별들, 지령을 예언하는 황후의 기묘한 꿈에 대한 기록도 있다. 모든 기록은 마치 왕조의 심장 박동처럼 엄격하고 규칙적인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역사 기록은 너무나 상세해서 황제가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북쪽 변경의 날씨는 어떠했는지, 수도 아래 학자들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까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극도로 꼼꼼한 기록은 연구하는 이들에게 묘한 안독감을 준다. 혼란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도 항상 정해진 질서가 존재하며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록에 담긴 나무 궤짝들은 한반도 곳곳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4곳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왕실 보물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고대인들은 금과 은은 잃어버릴 수 있고 왕조는 무너질 수 있지만 기록된 것은 나라의 영원한 정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기록 보관소에는 소나무 향과 먹 냄새가 어우러져 지혜의 향기를 자아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지키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각 페이지를 검사하고 곰팡이가 피고 글씨가 바래지 않도록 따뜻한 햇볕에 말렸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밤하늘의 별이 떠오르듯 세대를 거쳐 묵묵히 이어져 왔습니다. 각각의 기록은
500년의 사슬을 잇는 고리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정직과 불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이제 이 방대한 유산을 되돌아보면 차가운 숫자가 아닌 텐을 잡았던 따뜻한 손길과 위대한 정신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기록들은 미래 세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역사가이며 모든 선행과 공정한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우주에 기록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비밀 기록 보관소의 문이 열리고 시간의 먼지 뒤에서 이야기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미스터리, 심지어 동시대의 왕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기 속에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섬세한 잉크 자국 아래 숨겨져 있으며 평온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그것을 밝혀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년에 걸친 한국 역사의 존재는 견고한 성벽이나 값비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곳의 비밀 기록 보관소에 담긴 향긋한 농나무 향이 가득한 괴짝에 있다. 사구라 불리는 이 기록 보관소들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다. 안개에 휩싸인 만이산에서부터 웅장한 태백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외딴 곳에 자리 잡은 기억의 요새이다. 왕이 서거하고 그의 통치 연대기 편찬이 완료되면 수도에서 엄숙한 행렬이 출발한다. 장엄한 음악과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깃발들 사이로 한 시대의 생명력이 담긴 괴짝들이 산속 깊은 곳, 육중한 나무문 뒤편으로 옮겨진다. 그곳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사고 안에는 햇빛이 드물게 들어온다. 오래된 한지 향과 방충초 향이 어우러져 묘한 정적이 감도는 공간은 마치 섬뜩한 손님처럼 느껴진다. 선명한 노란색 비단천으로 겹겹이 쌓인 책들이 튼튼한 나무 선반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페이지는 살아남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서점 주인들은 서복이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역사책들을 따뜻한 햇살과 산들바람에 말려 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피부처럼 페이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얼룩이나 찢어진 자국 하나라도 조상들의 역사가 담긴 한 해를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행의 문이 지닌 힘은 보존뿐 아니라 불변성에도 있습니다. 태종시대에 황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황제는 일어나자마자 상처를 살피는 대신 혹시 사학자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일을 사학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사학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문구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왕의 몰락뿐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려는 그의 시도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는 펜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펜은 군주의 의지보다 더 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연대기의 문은 왕실의 위엄을 해치더라도 진실만이 유일하게 숭배되는 공간으로 통합니다. 이 연대기의 여정에는 국가의 고통스러운 흥망성쇠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이곳의 기록보관소 중 3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맹렬한 화염 속에서도 만이산의 기록보관소만이 지어 학자들의 용기 덕분에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권의 책을 해체하여 상자에 담고 한밤중에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깊은 동굴에 숨겼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평범한 사람들은 교대로 국가의 보물을 지키며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었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배울 수 있는 과거가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 누군가 그 나무 괴짝들 앞에 서게 된다면 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살아 숨쉬고 퇴면하고 실수를 저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였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겨울밤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기록보관소 입구가 막히기도 했는데 그때 경비병들은 마치 돌 조각상처럼 엄숙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단순히 책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진실을 알 권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각각의 역사 기록은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흥망성쇠의 교훈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사고 역사 기록 보관소에 문이 열려 새로운 역사 기록들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연속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역사 기록이 기록 보관소에 들어올 때마다 역사가들은 정화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근처 개울에서 펜을 씻는다고 한다. 흐르는 물소리와 주변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시간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더섭고 오직 진실되게 기록된 것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소리입니다. 농나무 괴짝들은 산과 숲의 그림자 아래 조용히 놓여 있으며 5세기의 순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 역사에 대한 한없는 자긍심을 지니는 민족의 증거입니다. 시간의 문은 서두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자에게만 열립니다. 그 빛바랜 페이지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국을 세운 왕들, 그리고 특별한 운명을 예고한 첫 번째 꿈들. 조선 제국의 관료 체계에는 군사력도 세금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지만 왕실과 최고 권력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직책이 있었다. 바로 사기였다. 새벽녘 궁궐 지붕에 햇살이 비치는 순간부터 달이 높이 뜰 때까지 사기는 마치 묵묵히 황제 곁을 지키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들의 권력은 칼과 창이 아니라 먹물에 젖은 붓과 팔에 끼고 있는 사기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황제의 순결, 말,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는 강력한 정신적 힘과도 같았다. 사기의 업무 일과는 이러한 엄격한 규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조정회의에서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사기는 한쪽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손을 움직였다. 그들은 말하는 속도에 맞춰 기록하도록 훈련받았으며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참석자들의 어조, 태도, 그리고 아주 미묘한 반응까지 포착했습니다. 어떤 역사 기록에는 황제는 오늘 다소 피곤해 보였고 그의 말에는 결단력이 부족했다거나 이 신하는 보고를 할 때 황제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이 바로 역사 기록의 핵심이었으며 건조한 글을 생생하고 냉혹할 정도로 진실된 영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려는 역사가들의 임무는 때때로 그들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를 앗아갔습니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역사가들의 기록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조차 자신에 대해 기록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평온한 궁궐의 표면 아래의 극적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통치 권력에 불리한 세부 사항을 수정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당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폭정에 맞서 자신의 펜이 흔들리면 왕국의 도덕적 기반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펜의 공정성은 독재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왕이 매일 자신을 질책하기 위해 들여다봐야 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역사에는 젊은 역사가가 왕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냥길에 왕을 끈질기게 따라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이 깊은 숲속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을 때도 역사가는 종이와 잉크를 손에 쥔 채 충실히 뒤따랐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게 있어 왕이 역사의 기록에서 잠시라도 사라지는 것은 진실에 있어 위험한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존재는 마치 영원한 양심의 법정처럼 통치자들이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가장 평범하고 숨겨진 부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밤새 새로운 농법을 연구한 왕의 모습이나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왕비의 슬픔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왕조의 위엄을 누그러뜨리고
화려한 옷 뒤에는 다양한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완성된 역사 원고들은 철갑 상자에 보관되어 왕의 임종만을 기다렸다가 공식 연대기로 편찬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엄격하여 어둠의 심판이라 불렸는데 결국 모든 진실은 시간의 정에 아래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역사 자료실에서 윤이 나는 검은 돌 벼루 위에서 먹물이 갈리는 규칙적인 소리는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깨어남의 리듬입니다. 진정한 역사가는 증오나 아첨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냉철한 관찰자의 시선과 정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그 작은 붓들은 수톤에 달하는 893권의 책을 써내려갔고 어떤 석조 요새보다도 견고한 지식의 벽을 쌓았습니다. 펜 한 자로 한 자로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 페이지들을 넘길 때 우리는 먹물 한 획 한 자루의 무게를 느낍니다. 단순히 잉크와 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역사의 그림자가 된 이들의 땀과 피, 그리고 불굴의 진실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공정성에서 새로운 왕조의 가장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한 왕조의 운명을 예고하는 꿈에서부터입니다. 연대기의 서두에서 이탄고의 황제의 이야기는 화려한 기마전, 승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흥호엔 궁궐에서의 길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시작됩니다. 촛불이 깨끗한 나무 벽 위로 춤추듯 비추는 가운데 500년 왕조를 세운 황제는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을 응시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낡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탄구에 황제는 늘 깊은 고독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해질녘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메아리와 왕관의 무게만이 울려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탄구의 황제의 비밀은 전사의 본능과 왕의 책임 사이의 갈등에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태조가 즉위하기 전에 꾼 기이한 꿈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등에 세 개의 큰 들보를 짊어지고 허물어진 사원에 들어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깨어보니 그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이 꿈뿐만 아니라 세 개의 들보가 왕이라는 한자를 나타내며 그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는 사실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태조에게 그 운명은 영광뿐 아니라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은 그가 번영의 절정기에 조차 백성들의 마음속 균열을 지켜보는 듯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온 충신들의 시선을 자주 피했다고 전합니다. 사자들은 태조가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 그는 직접 말을 타고 가파른 산비탈을 넘어 새 수도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격동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너낭산 꼭대기에 선 황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휘몰아쳤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리는 이렇게 기록했다. 황제는 마치 돌상처럼 그곳에 서 계셨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도의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후세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잔혹한 반전을 낳고 역사 기록은 그가 장수의 상징으로 선택했던 바로 그곳에서조차 반역의 씨앗이 이미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태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유교를 국교로 삼아야 했다. 이는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타협의 비밀이며 오직 역사 기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궁중의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상 제단 앞에서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가들의 펜 아래 향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고요한 사원 안에서 무릎을 꿇은 왕의 모습은 경외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자아낸다. 그는 온 국민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까
두려워했다. 그의 저서에는 가까운 스승에게 조용히 한탄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는 요새를 지었지만 그 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가둘 수 있을까? 태태 황제의 생애 말년에 이르러 역사 기록은 더욱 어둡고 슬픈 분위기로 바뀐다. 이때 그의 자식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황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은 자신이 막 지은 궁궐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장남의 난 이후 태제는 수도를 떠나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도 성대한 행렬도 없이 오직 깊은 실망감만을 안고 마입니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노년의 황제의 모습은 역사가들에 의해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문장으로 묘사됩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용서와 연민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권력의 냉혹함에 의해 모두 외면당했습니다. 태제는 함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은 작지만 매우 귀중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천천히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펜 한 자루 한 자루가 마치 남아있는 작은 평화를 붙잡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들판에 대해, 소박한 시골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황제 시절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건국 황제의 비밀은 단순한 소망에 있었습니다. 사명도, 왕조도, 그리고 그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태 황제의 삶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비밀, 깊은 애정과 권력 사이의 갈등,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역사 기록 속에서 싹을 틔우는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의 마지막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역사의 긴 밤 속에서 위대한 영혼의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부터 후계자가 꾼 바다와 거대 생물에 대한 꿈에서부터 시작하여 격동과 기이한 징조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종 6년 제위 6년의 기록에는 사자들이 바다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다소 조심스러운 어조로 기록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원정이나 새로운 법이 아니라 온 왕조를 숨죽이게 한 놀라운 현상이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아침, 강원도 해안을 뒤덮은 해안에 어부들이 작은 섬처럼 새까만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고운 모래사장 위에 좌초된 것을 발견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고래는 너무나 거대해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땅이 흔들렸고 청동방패처럼 큰 눈에는 광활한 바다의 모든 슬픔이 담겨있는 듯했다고 한다. 거대 고래 소식은 순식간에 수도 한양에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태종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며칠 전 황제는 눈앞의 빈자리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파도가 발치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거대한 생물이 나타나 별에 닿을 듯한 물기둥을 뿜어내더니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만 남았다. 좌초된 고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태종은 조정회의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사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태아는 신하들을 쳐다보지 않고 먼 지평선을 응시하며 옥좌의 팔걸이를 꼭 움켜쥐셨다. 고래의 미스터리는 점차 태종의 권력과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하게 되었다. 고대 신앙에서 거대한 바다 생물은 용왕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육지에서의 죽음은 큰 변화의 징조 또는 자연이 통치자에게 주는 경고로 해석되었다. 왕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결단력 있고 때로는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태종은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의 저술에는 그가 지방 관리들에게 가장 엄숙한 제례를 거행하도록 명하고 심지어 고래의 모양, 크기, 몸의 모든 상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름진 살점과 피부에서 어떤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던 듯합니다. 고래의 죽음은 제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의 섭리에 대한 일련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신하들의 항의를 충실히 기록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를 영토 안정의 길조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신의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태종 황제는 단지 특별 병력을 배치하여 구경꾼들로부터 고래 사치를 보호하고 최고의 의사들에게 그 구조를 연구하도록 명했을 뿐입니다. 이 일화는 황제의 영적인 면모 이면에 숨겨진 놀랍도록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연 세계를 가능한 한 깊이 이해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간교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어느 비 오는 밤 황제는 홀로 황실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고 한다. 역사가들은 뒤따라가며 짙은 어둠 속에서 황제의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인다고 기록했다. 태종은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서서 권력의 더섭음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는 새로 세운 왕조를 바다의 거대한 고래에 비유하며 강력하고 위험이 있지만 백성의 마음이라는 물에서 벗어나면 힘을 잃고 시간의 모래 속에서 시들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에 기록된 이 자전적 이야기는 태종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폭군이 아니라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선 철학자였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고래 꿈에 대한 기록은 사고스 나무 상자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고대 생물학 기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영혼의 조각이다. 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려온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졌지만 강대국이 잔혹한 운명에 직면한 상징은 후대 모든 왕들에게 암묵적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매장되는 의식을 통해 고래의 유해가 바다로 되돌려지면서 이 장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연대기에는 여전히 바다의 기운이 감돌고 기이한 징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의 펜은 바다 생물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언들이 떠오르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모호해지는 시대가 도래함을 예고했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장례 의식 후 마침내 바닷물 거품 속으로 사라졌지만 태종 왕조는 평소의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도 한양에는 음울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후 한 달 동안 해안가에서는 마치 바다가 인간의 언어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기이한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달빛 없는 밤 바다 밑바닥에서 신비로운 초록빛이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멀리서 쓰나미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늘 펜을 들고 있던 사학들은 이러한 소문들을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황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직위의 일부로 기록했습니다. 실용과 규율을 중시했던 태종 황제는 이제 해도와 고대 자연재해 기록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강령궁에서 황제가 가장 뛰어난 점성가들을 불러 모아 바다의 예언을 해독하려 했던 밤이 있었다. 깜빡이는 촛불 아래 과거 바다의 격변을 기록한 오래된 양피지에 지도가 펼쳐졌다. 사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다. 태종은 지도에서 고래가 좌초된 동쪽 바다를 가리키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가? 아니면 내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저지른 일에 대한 경고인가?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어렴풋이 운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예언의 무게는 정치 생활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예언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 그치지 않고 대립 세력에 의해 미화되어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요가 되었다. 고래가 죽으면 왕이 슬퍼하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왕조가 무너진다는 시대 비유적인 노래들이 수도 곳곳에서 불려졌다. 역사 기록은 태종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처럼 유혈 진압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사신들에게 왕의 참회 의식, 즉 신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의식을 공개적으로 기록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의 손이 닿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한 군주의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기록을 살펴보면 한강 어귀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로 거행된 해상 제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태종은 높은 단상 위에 서서 거센 바닷바람에 용문양이 수놓인 도포를 휘날렸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신들은 사납게 모여치던 바다가 제주 첫 잔이 부어지는 순간 갑자기 잔잔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은 바다가 왕조의 존속을 축복하는 동시에 겸손함을 일깨워주는 응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예언에 담긴 비밀은 파국적인 사건이 아니라 야망에 찬 왕과 무한한 자연 사이의 영적인 대화였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 비밀리에 기록된 역사서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다. 평소 바다 근처에 살던 바다새들이 갑자기 궁궐 지붕을 뒤덮었다거나 궁궐 우물물이 갑자기 짠맛이 났다는 등의 기록이 있었다. 당시 널리 유포되던 연대기에는 공포감을 조성할까 두려워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숨겨진 진실로서 징조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바다의 예언은 단지 한국 왕들이 하늘과 땅의 신비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장의 이야기는 태종이 파도와 바다 생물의 형상이 새겨진 커다란 청동종을 주조하여 궁궐문에 매달도록 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날 밤꾼 고래 꿈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종소리는 마치 육지와 깊은 바다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처럼 후대 왕조에 걸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바다에 대한 예언이 잦아들자 역사가의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당대의 위대한 서상가들에게로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비밀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종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바다의 파도보다 더 깊고 영원한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시대의 숙청의 그림자가 서서히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시종 황제의 제위로 새로운 왕조의 잔이 열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시종의 등장을 조용한 운명의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를 용맹한 장군으로 묘사하는 대신 덕선전에서 책 더미에 둘러싸여 늘 앉아있는 젊은 황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시종의 비결은 전장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수수께끼에 있습니다. 오직 말과 별의 리듬에만 매료된 고결한 영혼이 어떻게 격동의 왕조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가장 혹독한 겨울밤에도 그의 서재 촛불은 새벽초 햇살이 창트에 닿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종을 둘러싼 첫 번째 수수께끼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그의 깊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작지만 매우 귀중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즉위 10년째 되던 해 장기간의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자 황제는 시원한 궁궐에 앉아 보고를 듣는 대신 궁궐 마당 한가운데에 초가집을 지어 그곳에서 생활하며 백성들과 똑같이 검소한 식사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아는 백성들이 겪는 더위와 굶주림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 하셨다. 역사가의 필치로 고요한 밤 귀뚜라미 소리에 둘러싸여 초가집에 조용히 앉아있는 황제의 모습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 즉 자비심의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황제의 언어와 지식에 대한 인식이 더 깊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한자를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고 이는 그들과 평민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수많은 사건 기록에서 드러난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잊지 못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서를 쓸 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덕전에서 비밀리에 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관찰하고 지구의 법칙과 발성기관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단순한 언어적 발명이 아니라 지식의 빛을 날아 구석구석까지 전파하려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신하들조차 세종대왕의 비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화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태통 황제는 묵묵히 경청했으며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담고 있었다고 사학들은 전합니다. 이 황제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과학적 사고와 도덕적 신념의 기묘한 결합에도 있습니다. 그는 문자를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물시계, 펜시계, 강우량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발명품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 기근을 종식시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태통 황제 통치 말기에는 세월과 질병으로 점차 쇠약해져가는 그의 지성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은 황제가 희미한 촛불 아래서 과도하게 책을 읽어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력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그는 서기관들에게 먼 나라에서 온 소식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헌신의 비밀은 바로 이 작은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병중에도 그는 자신이 창조한 문자가 백성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스며들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알파벳의 목판을 어루만지는 노년의 왕의 모습을 진솔한 감정으로 묘사하며 역사 기록의 형식적인 틀을 뛰어넘는 감동을 전합니다. 태통 황제의 시대가 막을 내릴 때 그는 새로운 정복지가 아닌 고유의 언어를 가진 나라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인류 발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는 그의 유산을 통해 풀렸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왕조는 유혈 사태가 아니라 이해와 정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절정기에도 왕실 내부에서 새로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기록했던 역사가의 펜은 이제 질투와 야망에서 비롯된 불가사의하고 난해한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해 잉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장미목 관에 담긴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당대 범죄 기록 중 수도 서쪽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만큼 깐창궁에 큰 충격과 섬뜩한 침묵을 안겨준 사건은 드물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소리가 내리기 시작한 가을밤, 며칠 전에 매장된 고위 관리의 무덤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관리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매장에 사용된 금과 보석의 도난이 아니었다. 조사하기 위해 무덤을 파헤쳐보니 신기한 흑단 나무로 만들어진 관에는 붉은 칠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안은 통 비어 있었다. 관리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땅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역사가들은 섬뜩할 정도로 세밀하게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관뚜껑은 안쪽에서 단단히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다. 무덤 주변의 흙은 푸석푸석하고 다공성이었으며 발자국이나 끌린 자국도 없었다. 이 실종 사건은 곧바로 유령과 고대의 저주에 대한 소문으로 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실에서 태통 황제는 초자연적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당대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 즉 사망 원인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시신이 왜 도난당했으며 어떻게 단단히 밀봉된 관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조사는 역사가들을 무덤 도굴과 깊은 정치적 응모에 어두운 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조사관들이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희미한 횃불 아래 작업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용의자들과 대면해야 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사망한 관리가 국경 지역의 토지 분배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일부에서는 비밀 지도가 그와 함께 묻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스스로 무덤을 떠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밤중에 빈 무덤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조사관들의 모습,
나뭇잎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고인의 애가처럼 들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역사 기록에 밝혀진 마지막 비밀은 유령이 아니라 인간의 교묘한 계략에 있었습니다. 후속 조사에서 관벽에 숨겨진 비밀 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이 장치 덕분에 나무 뚜껑은 외부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고 비스듬히 부드럽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배후의 인물들의 뛰어난 기술과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진실을 알게 된 왕의 반응입니다.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아는 즉시 처형을 명하지 않고 보고를 받기 전까지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아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진 시신 사건은 마침내 범인들의 처벌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덤의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도 인간의 야망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 진실은 도둑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왕조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후세에 대한 경고로서 이 사건 기록은 기록 보관소의 별도 구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고 보이지 않는 것조차 법정의 정의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페이지가 닫히자 백단향과 축축한 흙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무덤에서 연대기의 이야기는 산자들의 삶으로 황궁의 명탐정들이 펼치는 치밀한 수사로 옮겨갑니다. 모든 기록은 진실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밤 중에 꺼지지 않는 촛불 아래 젊은 왕이 조용히 사건 파일을 넘기는 발걸음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라진 시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덕전 안에서는 더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시간의 먼지와 인간의 기만 아래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조는 목격자 증언뿐 아니라 사관과 사법 관리들이 활용한 정교한 증거, 추적 체계에 의존했다. 이들은 기록 보관을 진실을 해부하는 도구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무생물이 전하는 메시지까지 들었다. 비밀 사서에는 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바람의 방향을 관찰하며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거나 점토에 찍힌 발자국의 깊이를 측정하여 그 사람의 몸무게와 감정을 추론했다는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세심함은 태통 황제가 편찬한 최초의 법의학 지침서인 부당 고발 해명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기록은 외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추적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모두가 벼락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파견된 조사관은 꼼꼼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탄 나무에 독한 술과 식초를 붓고 붉은 비단천으로 덮은 후 한낮의 햇볕 아래서 관찰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비단을 통해 비치는 빛 아래에서 이전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기름, 얼룩이 마른 핏자국처럼 나무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조사는 범인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함에 맞서는 지식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은 또한 법무부 기록 보관소의 야간 조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수천 권의 공식 문서가 쌓여있는 가운데 조사관들은 종종 상호 창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가 작성한 전년도 기상 보고서와 용의자의 비 오는 밤에 대한 증언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맑고 산들바람이 부는 밤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용의자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폭우를 주장했다면 역사가의 펜은 곧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공식 기록의 정확성은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역할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넘겨지는 기록 한 장 한 장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사의 비결은 놀라운 인내심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두 왕조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이어졌지만 사건 파일은 결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 노련한 역사가가 죽기 전 미해결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원고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면서 진실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묻힐 수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과거에 희미해져가는 흔적을 추적하는 후대 역사가들의 모습은 세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불의가 밝혀질 때에만 왕조가 존속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기록을 깊이 파고들수록 조사 과정의 세밀함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역사가들은 수눈을 사용하여 음식의 독을 검사하거나 사망자의 피부 변색을 통해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섬뜩함 없이 하지만 진지한 과학적 엄밀성을 담아 차분하게 묘사됩니다. 역사의 영역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조서자와 희생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의 시작이며 상처는 곧 말로 표현됩니다. 역사가의 탐구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진실은 아무리 작더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나 먼지 한 알처럼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극도의 세심함이 왕조를 가장 교활한 음모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조사 기록은 사법 제도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정의의 눈이 존재했음을 일깨워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발자국과 단서들이 점차 하나로 모여 완전한 그림을 완성해감에 따라 역사 기록의 소사는 새롭고 더욱 찬란하며 심오한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왕조의 지혜는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시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칭따 황제의 침실로 향하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뛰어난 탐정의 영혼을 지닌 한 황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촛불 아래 기둥 뒤에 숨겨진 작고 잊혀진 한 장의 종이를 둘러싼 불안감이 그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정제의 궁궐에서는 아침 이슬이 연못의 연꽃잎에 맺히기 시작할 때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도 한양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밤, 정제는 각 지방에서 보내온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물 앞에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촛불은 나무 벽에 길고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곳에서 황제는 역사상 그 어떤 황제도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사형 선고를 직접 검토하여 자신의 통치 아래 누구도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정제의 직관이 가장 예리해지는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궁궐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황제의 양심과 백성들의 고통이 기록된 서류상으로만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타난 정제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심오한 철학적 카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류를 읽는데 그치지 않고 서류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제가 외딴 시골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7일 밤낮으로 반복해서 검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법 관리들은 모두 복수극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정제는 보고서에서 간과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소매에 묻은 말은 진흙 얼룩이 범행 당일의 맑은 날씨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어둠 속에서 황제가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종종 바쁜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다. 그날 밤 촛불이 정교하게 연출된 범죄 현장을 비추었고 황제가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을 끈질기게 재검토한 덕분에 무고한 사람이 참수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제의 비결은 공감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판결이 한 생명이며 서류철에 묻은 먹물 한 방울이 인간의 순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마치 한 자의 섬 위에서 진실의 맥박을 느끼려는 듯 손가락으로 글자를 부드럽게 만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거나 문맹으로 누명을 벗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람들의 사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종조에게 밤의 촛불은 단순히 문서를 밝히는 용도가 아니라 탐욕과 비겁함으로 정의가 가려진 인간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사학자의 서술을 통해 정조는 위엄 있고 권력 있는 왕이 아니라 세심한 정의의 장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검토하고 뒤집은 판결들을 기록한 형사 기록을 편찬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감동적인 일화가 드러납니다. 어떤 날 밤, 황제는 피로에 지쳐 책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손에는 여전히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야간 당직 사학자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진실을 밝히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어우러져 이 군주의 내면적 강인함을 보여주는 수수께끼 같은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황제의 방을 밝히는 촛불의 무게는 그가 여러 정치 세력으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압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뒤집을 때마다 그 선고에 서명한 관리들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황제가 결코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꼼꼼함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신하들이 논쟁을 벌일 때면 그는 서류철의 특정 페이지나 줄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인용하여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사학자의 펜에는 신하들이 그의 비범한 기억력과 한없는 헌신에 경탄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멸망에 가까워질수록 실기는 촛불 아래 홀로 고독하게 수련하는 정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마치 거짓의 미로 속을 헤매는 외로운 탐정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굴의 빛이 조선 왕조의 정의의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조의 기록은 단순한 사건 파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심에 대한 교훈이며 궁극적인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 있음을 후세에 가르쳐 줍니다. 정조의 방에 마지막 촛불이 꺼지자 그는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유선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아래에서 실기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가슴 아픈 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왕이 온 마음을 다해 파헤친 사건, 이름 없는 궁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작고 잊혀진 한 장의 종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정조 15년의 기록에는 주요 경제 또는 정치 사건과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만 황제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얇은 문서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추운 겨울밤 황궁의 돌다리 아래에서 시녀가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궁궐 관리들이 단순한 사고, 즉 늦은 밤물을 깃다가 미끄러진 사고이거나 기껏해야 절망적인 자살로 여겼다. 궁녀의 신부는 호화로운 궁궐에서 먼지 한 톨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만약 촛불을 켜고 밤을 새운 황제의 예리한 눈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죽음은 두꺼운 눈 속에 묻혔을 것이다. 사자들은 그 장면을 애처로운 어조로 자세히 묘사했다.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손에는 꺼진 등불을 여전히 쥐고 있었으며 입술은 추위로 보라색이었지만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 세부 묘사가 정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자살하는 사람은 대개 몸부림치거나 포기한 흔적을 남기지만 이 궁녀는 죽어서도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했다. 황제는 부검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이상한 모순을 발견했다. 희생자의 목에는 아주 희미한 자국이 있었는데 맨눈으로는 쉽게 간과할 수 있을 만큼 희미했지만 늦은 밤 정조의 촛불 아래에서는 마치 부당함에 대한 침묵의 외침처럼 보였다. 이야기는 이 이름 없는 소녀의 과거로 우리를 이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솜씨가 뛰어난 자수공이었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누구와도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황궁은 비밀과 숨겨진 권력으로 가득한 미로였다. 하늘과 실밖에 모르는 소녀가 왜 차가운 돌다리 아래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을까? 정조는 사관들에게 경비병들의 야간 순찰 일지와 주변 궁궐의 지출 기록을 모두 조사하도록 명했다. 그는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더 큰 계획에 깨진 연결고리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 왕은 직접 희생자가 발견된 돌다리로 걸어갔다.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어둡고 느리게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았다. 동풍이 바위 사이로 휘몰아치며 마치 죽은 자의 애가처럼 들리는 소리를 냈다. 뒤따라간 학자는 진뚜 왕의 인간적인 행동을 기록했다. 왕은 몸을 굽혀
바위 틈새에 남겨진 수놓은 천 조각을 주어 조심스럽게 펴주었다. 왕에게 궁녀는 궁궐의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생명, 한 백성이었다. 궁녀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궁궐 내부 특정 세력의 질투와 야망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야간 배달, 골동품 교환, 그리고 궁녀가 의도치 않게 도와서는 안 될 것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사학들의 기록은 더욱 강렬하고 냉혹해졌는데 이는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정조 황제의 결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연약한 자의 목숨을 짓밟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궁녀의 죽음은 황실 내 대규모 수사의 도화선이 되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범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이때부터 역사 기록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을 녹이려 애쓰는 황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바로 이러한 치밀함과 연민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드러났다. 살인 도구가 아니라 범인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곳에 숨겨져 있던 작고 잊혀진 종이 조각이었다. 늦은 오후 궁궐의 고요 속에서 마지막 햇살이 칠해진 나무 기둥에 짙은 오렌지빛 줄무늬를 들이오는 가운데 진또왕은 후궁이 숨을 거둔 돌다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물에 닿지 않았다. 그는 다리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정절을 바라보았다. 역사가들이 자주 쉬던 곳이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왕의 시선은 정자 기둥 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간 갈라진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고 좁은 틈에 닿았다. 그 오래된 나무 깊숙한 곳에는 작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조각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왕의 존재를 기다려온 듯 놓여 있었다. 왕은 직접 작은 은집게로 그 종이를 꺼냈고 역사가들은 이 행위를 지극히 경건하게 기록했다. 종이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백지 한 장이었지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접혀 있었다. 마치 궁궐 고위층에서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나 쓰던 방식 같았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제는 그 종이를 방으로 가져와 늦은 밤 촛불 아래서 자신이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향연기로 종이를 살살 가열하자 마치 죽은 자에서 되살아난 유령처럼 익명의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왕실 보물창고에서 사라진 귀한 보석들의 목록과 역사가들조차 감히 공식 문서에 직접 적지 못할 이름들이 적힌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보여준다. 그 종이는 궁녀가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다닌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절망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정직함 때문에 죽은 것이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제는 종이가 접힌 방식과 먹물을 통해 범인이 다름 아닌 조정의 권력자들, 즉 조정의 신뢰를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기둥 뒤에 숨겨진 종이는 단순한 절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간직한 어린 소녀 앞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정제가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하찮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지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또한 탐욕의 소나기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만큼 견고한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정제는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냉정하고 정확한 태도를 택했습니다. 그는 역사가들에게 이 사건을 별도의 책으로 기록하여 침묵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붙이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파괴력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겨진 그 작은 종이 조각은 왕실 범죄 기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 집행관들에게 진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아주 작은 형태로 숨어 있다가 인내심 있는 마음과 예리한 지성을 가진 자를 기다립니다.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어둠 속 자신의 방을 응시하는 왕의 모습은 역사가들에 의해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서 있는 정의의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궁녀를 위한 정의 구현은 보편적인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조각을 진정한 판결로 바꾸기 위해 진도 황제에게는 증거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함과 잔혹함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이제 연대기의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하며 악당들은 왕의 기묘한 관용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처벌의 열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조차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궁중 권력의 세계에서 친절은 종종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진도 황제의 연대기에서는 친절이 인간 마음의 철갑을 뚫을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궁녀의 죽음과 관련된 관리들의 부패를 명백히 입증하는 문서가 기둥 뒤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즉시 병사들을 불러 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황제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깐짱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가혹한 신문 대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마치 기둥 뒤의 비밀을 모르는 듯 친근하게 각자의 집안 사정을 물었습니다. 사학자들은 그 순간 진도 황제의 눈빛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노는 없었고 오직 가을 호수 표면처럼 드넓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이러한 놀라운 관용은 범죄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들이 속였던 왕의 자비로운 손길 앞에 서서 어떤 고문보다도 더 강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정조제는 최고의 형벌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영혼의 타락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유물 거래에 직접 관여했던 한 노관이 왕이 어떤 비난도 쏟아내기 전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정조제의 자비로움은 이름 없는 궁녀의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자신의 국고를 사용하여 궁녀의 고향이 있는 노부모를 돌보고 그녀의 가문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명예로운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는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조의 정의는 얼마나 많은 악인을 죽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인의 고통을 덜어주었느냐에 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정조를 차가운 연대기에서 인간애가 넘치는 서사시로 탈바꿈시킵니다. 정조의 여행 기록 역시 이러한 인간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종종 가마를 멈추고 과부나 고아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정조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위해 자신의 귀한 비단옷을 벗어 덮어주었다는 세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조에게 모든 백성은 자신의 일부였고 그들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비는 하늘의 은총이 아니라 군대와 백성 사이에 깊은 정신적 유대가 형성되어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보이지 않지만 깨지지 않는 단결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는 또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정조의 자비는 언제나 지혜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관대했지만 고의로 정의를 짓밟는 자에게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의 자비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으며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이해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촛불 아래 조용히 앉아 용서의 글을 쓰는 황제의 모습은 자비로운 왕조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해자들이 뒤늦게 뉘우치며 고개를 숙였을 때 연대기의 이야기는 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의 새로운 장을 열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원 기둥 뒤에 숨겨진 종이에 한 장의 단서는 더 큰 진실로 이어졌고 역사가의 모든 기록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비의 문이 닫히고 완전한 진실의 빛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모든 장막이 거치고 정의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정은 극적인 재판에서 궁극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다음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궁정 기록에 따르면 그해 음력 12월 15일의 조정회의는 찐또 황제 재위 기간 중 가장 고요하면서도 긴장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간장궁은 아침 안개에 휩싸였고 향 냄새는 평소보다 더욱 진하게 풍겼다. 기록에 따르면 모든 관리들이 모였을 때 황제는 평소처럼 국정이나 공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높은 옥좌에 앉아 고요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천천히 누렇게 변색된 종이, 즉 사원 기둥 뒤에서 발견된 단서를 돌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마치 관리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고 있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함을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드러나는 체계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진두 황제는 곧바로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황제는 역사가에게 궁녀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소리내어 읽도록 명했습니다. 목에 남은 상처부터 바위 틈에서 발견된 수놓은 천 조각까지 모든 단서를 자세히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궁궐 제지공들을 불러 비밀 편지의 재질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연대기에는 노련한 제지공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종이는 극소량만 생산되었으며 황실에서 공무를 기록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식과 끈기를 통해 겹겹이 쌓인 기만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궁녀라는 미천한 신분이 황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범인들은 황제가 모든 작은 실마리까지 추적하여 배신의 전말을 완벽하게 파악했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밝혀진 진실은 단순한 증거 은폐를 위한 살인이 아니라 수년간 황실 재정을 횡령해온 치밀한 부패 조직이었습니다. 손상됨으로 위장된 옥기류와 순궁되는 사실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되어 수도 밖에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궁궐을 청소하던 가난한 궁녀가 우연히 물품 목록을 보게 되면서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던 고위 관료가 정조 황제가 물품이 궁궐 밖으로 단출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동안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관의 패는 단순히 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자행된 은밀한 행위까지 기록하는 것이다. 황제의 목소리는 겨울밤 천둥처럼 높은 전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정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조 황제는 사관들에게 이 사건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황실과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의 이름도 빠뜨리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온 나라에 알려 엄중한 경고를 주고자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사법 관리들이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범죄자들을 궁궐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왕의 명령이었다. 궁녀의 무죄를 온 조정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그녀의 영혼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왕은 역사가 악인만을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정직한 마음의 조용한 희생을 기억하기를 바랐다. 이 폭로는 온 왕조의 묘한 안독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의 역사 기록들은 왕의 지혜를 칭송하는 것으로 가득했지만 정조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진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직시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며 투명한 왕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험난한 여정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을 기록한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왕조의 몸에 새겨진 아름다운 흉터와 같으며 정의의 대가를 일깨워준다. 진실의 폭로의 페이지가 끝날 무렵 궁궐은 더욱 순수하고 가벼워진 듯하다. 모든 미스터리는 풀리고 모든 영혼은 연대기의 서술은 이제 극적인 사건들에서 시간의 본질과 기록 보존에 대한 사색적인 성찰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실현한 역사가의 펜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임무, 즉 페이지들이 잠들지 않는
고대 천막 위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바스락거림을 기록하는 임무로 돌아갑니다.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연회나 조정회의에서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지만 변함없이 이어져 온 진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사서의 방등등이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긴 복도를 따라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화려한 궁궐이 짙은 어둠에 잠길 때 궁궐 한 구석에서는 역사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지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붓소리, 작고 소박한 소리였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힘을 지닌 소리였다. 기록에 따르면 이 한지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황제의 한숨 소리든 궁궐 지붕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든 모든 순간순간이 후세에 길이 남겨질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야간 당직을 서는 사서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극도로 간소한 이 공간에는 진한 먹 냄새와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만이 가득하고 그 불빛은 깨끗한 흰 종이 더미를 비추고 있다. 역사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음은 잔물결 없는 호수처럼 고요히 앉아있다. 연대기에는 가장 진실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필경사들이 스스로를 모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인 감정, 피로, 일상의 불안이 펜 끝에 닿아서는 안 되었다. 한 획 한 획이 순수한 진실의 반영이어야 했다. 어떤 페이지는 나무 창문에 서리가 내린 한밤중에 쓰였지만 글씨는 깔끔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금욕주의에 가까운 자기 수양의 증거였다. 이처럼 밤샘 작업을 통해 기록된 글들의 비결은 또한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한 놀라운 꼼꼼함에 있다. 역사 기록에는 역사가들이 계절마다 변하는 달빛과 날씨 변화를 알리는 철새의 울음소리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들에게 왕조는 단순히 백성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숨결까지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 책들은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왕조의 위엄과 자연의 소박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술자의 펜 아래에는 끊임없는 리듬이 흐릅니다. 진또왕은 사건 기록 때문에 잠 못 이루었지만 그의 곁에서는 역사가 역시 잠 못 이루며 왕의 고뇌를 고스란히 기억했습니다. 이 조용한 울림이 사기의 영혼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원고에는 역사가가 먹물을 갈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깊은 사색에 잠긴 순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루에 부딪히는 돌의 소리는 깊고 꾸준하며 마치 시간이 흐르는 리듬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드넓은 어둠을 바라보며 오늘 쓰고 있는 것이 미래 세대의 꿈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밤이슬에 약간 번지고 어떤 페이지는 북쪽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글씨가 살짝 덜리기도 했지만 단 한 페이지도 미완성으로 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끈기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펜이 움직이는 한 진실은 영원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벽 햇살이 창턱에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역사가는 조심스럽게 원고들을 정리하여 갓난아기를 품에 안든 나무 상자에 담았습니다. 새롭게 접힌 페이지들은 그의 손길과 전날 밤 촛불의 온기를 머금고 영원한 역사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잠 못 이루는 페이지들, 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역사 사이의 침묵의 맹세였습니다. 그렇기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원고들을 다시 읽을 때면 마치 과거의 순결이 종이 위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펜의 끊임없는 리듬은 마침내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만약 페이지들이 결코 잠들지 않는다면 그 페이지들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렀을까요? 이제 연대기의 이야기는 글자에서 운명으로, 종이에서 관 속에 묻힌 이들의 고동치는 심장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역사가들의 가장 은밀한 감정, 즉 정의를 찾아 홀로 떠나는 여행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억의 전당을 지키는 자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과 자긍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달빛과 촛불이 뒤섞여
기묘한 형체를 만들어내는 궁궐의 어둑한 복도에서 역사가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다. 궁정에는 역사가들은 얼굴도 목소리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 초안, 편집되지 않은 거친 원고신을 넘겨보면 최종본에는 감히 담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속 무거운 짐들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격동하는 권력의 흐름 속에 휘말려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개입할 수 없었던, 마치 자신의 펜 안에 갇힌 영혼과 같은 자들의 감정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역사가들은 남몰래 존경하는 왕이나 깊이 증오하는 왕에 대해 글을 쓰는 데 일생을 바쳤지만 그들의 글은 만이산의 얼음 표면처럼 절대적인 냉담함을 유지해야 했다. 역사가들의 고뇌는 그들이 지닌 본질적인 고독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업무는 기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친구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궁궐을 나서는 역사가는 수천 건의 국가 기밀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한 노련한 역사가가 늦은 밤 정원에 조용히 앉아 피로에 지쳐 떨리는 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걱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충신이 부당하게 고발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젊은 왕자의 말없는 눈물을 보았지만 그저 객관적인 글로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역사의 강바닥에 있는 조약돌처럼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여백의 메모를 통해 우리를 그들의 의식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갑니다. 탄통 황제 제위 시절 한 역사가는 몰래 종이 한 조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눈이 펑펑 내리고 폐하께서 국정 걱정으로 점점 야위어 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내 펜은 황제 폐하께서 늦게까지 상소문을 읽으셨다 라고만 쓸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마음과 기록 도구로서의 의무 사이의 갈등이야말로 역사서의 깊이를 더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역사가들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왕조가 끝날 때마다 역사가들은 또 다른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역사 기록에 정화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쓴 글들이 공식 인쇄본에 실리기 위해 요약되고 삭제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자신의 기억 조각들이 후세의 틀에 맞춰 다듬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이면에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독과 막강한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역사가들은 자신들만이 왕조가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대리는 역사가의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돌무덤이 없다. 내 무덤은 석관 상자 안에 있다. 그들은 명예나 실질적인 권력 없이 무명의 삶을 택하는 대신 진실의 영원한 존재를 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먹물을 갈고 있는 역사가의 모습. 잠 부족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지만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빛나는 모습은 당시 지식인 계층의 가장 고귀한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순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이 진정 진실일까? 아니면 단지 시공간적 한계에 갇힌 관점일 뿐일까? 이러한 겸손한 사고방식은 그들의 글쓰기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소,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의 당혹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점들이 연대기를 세상의 어떤 역사서보다 더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 단순히 잉크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갈망하는 영혼의 고뇌로도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이 트면서 지난밤의 슬픔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역사가는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는 다시 펜을 집어들고 병풍 뒤에 서서 그림자처럼 모습을 감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언젠가 사고 상자가 열려 한때 찬란하게 살았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던 왕조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 날을 기다리면서
이 장의 이야기는 펜꽂이에 가지런히 놓인 기펜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잉크는 아직 약간 마르지 않았다. 역사가의 감정은 그 고요하고 변함없는 펜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감정들로부터 연대기의 흐름은 인류뿐 아니라 광활한 우주의 비밀이 담긴 가장 위대한 지식의 보고를 향해 나아간다. 한반도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 안개가 자주 자욱하게 깔리고 고대 바위의 한기가 온몸을 스며드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고, 즉 비밀 기록 보관소입니다. 이곳의 벽돌과 기와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바로 말의 불멸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기록 보관소의 건설과 보존은 요새 건설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나라가 영토를 잃을 수는 있어도 역사를 보존한다면 그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보관소는 문명의 씨앗 저장고와 같습니다. 깊은 숲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이곳은 5세기 동안의 흥망성쇠를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야기는 만이산에 자리 잡은 사고의 육중한 나무문을 통해 우리를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각적인 풍경이 아니라 독특하고 틀림없는 향기입니다. 톡 쏘는 듯한 녹나무 향과 오래된 안지, 그리고 벌레를 쫓는 데 사용되는 말린 약초향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둑한 공간에는 좁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먼지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기록 보관소는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나무 상자는 습기를 막기 위해 밀랍을 입힌 비단 천으로 안감을 덧대었고, 흙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받침되는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아니라 짙고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과거의 부드러운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 기록 보관소의 비밀은 또한 극도로 엄격한 보안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각 사고 기록 보관소는 별도의 수비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 이들은 수도에 전시가 있을 때조차도 절대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부인이 기록 보관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바람과 서리를 가까이 하며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보안 수준이 너무 높아 고위 관리들조차 모든 기록 보관소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오직 감독 사학자만이 이 지식의 요새 열쇠와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족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차가운 산 공기를 호흡하며 종이 위에 잉크가 바르지 않도록 지키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역사 원고의 한 장에는 건기의 기록 보관소 근처에서 발생한 끔찍한 화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고지기들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젖은 옷과 몸으로 귀중한 책 상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대기 한 권이라도 잃는 것이 팔다리를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묵묵한 희생은 사족 사람들을 충성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선반에 꽂힌 책 한 권 한 권에는 글자뿐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친 이름 없는 수호자들의 땀과 눈물, 헌신이 담겨 있었다. 비밀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에는 비밀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기록, 극도로 민감한 사건들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천문학적 징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보름달이 뜬 밤이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빛이 나무 상자들을 비추어 이곳의 책들은 만지면 얼음처럼 차갑지만 한 왕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의 열기를 품고 있다. 이 기록 보관소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은 결국 보존되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어둠이 산을 뒤덮으면 사고스 사람들은 야생의 자연 속에서 긴잠에 빠져든다. 그들은 침묵하지만 권위 있는 진인처럼 그곳에 서서 왕조의 흥망성쇠와 왕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보았다. 이 장의 이야기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전 작은 등불을 든 늙은 역사가가 기록 보관소의 자물쇠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자물쇠가 열리는 열쇠 소리가 드넓은 숲에 영원한 맹세처럼 울려 퍼진다. 이 비밀 기록 보관소의 고요함에서
연대기의 흐름은 우리를 다시 실제 사건으로 이끈다. 그곳의 기록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값진 교훈을 담고 있다. 끝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사찰은 먼지로 변하고 가장 빛나는 이름조차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조선 왕조는 칼과 불로도 파괴될 수 없는 유산을 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먹과 종이로 쓰인 이 유산은 한 나라 전체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왕조 말기 격변하는 시대의 직면한 역사가들은 잃어버린 황금기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사명, 즉 진리의 열쇠를 후손에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유산은 단순히 893권의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왜곡되거나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승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방대한 유산 전체를 살펴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역사서에는 젊은 역사가들이 선조들의 안내를 받아 사고굴에 들어가 조상의 순결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엄숙한 계승의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 페이지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자존심의 결정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후손을 위한 유산은 절대적인 투명성이었습니다. 군주의 실패, 재난 그리고 실수까지 기록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한 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직시할 때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근, 반란,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기록은 온전히 보존되어 후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산의 비밀은 또한 시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연대기에는 후대의 왕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상들의 기록을 자주 다시 읽어보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산은 조용한 스승이자 왕실에서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500년의 세월을 잇는 지혜의 다리를 발견합니다. 후손이 연대기의 페이지를 넘길 때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4세기 전 촛불 아래 앉아 잉크를 갈던 역사가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대화, 진실만이 유일한 공통 언어가 되는 대화입니다. 역사 기록물들은 위대한 편찬 사업을 위해 기록 보관소가 열리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한지는 마치 어제 쓴 듯 선명하고 또렷한 필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산의 생생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한국인들은 금과 은이 갈등을 초래할 것을 알고 후세에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진실만이 강한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건설할 수 있음을 알고 물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인간 존엄성의 확증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를 알고 기억하고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전쟁과 폭설 속에서도 보존된 사곡에는 흔들림 없는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록물에는 가게 주인이 후계자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당신은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영혼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부침을 겪어온 이 유산은 결국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진실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민족에 대해 세상에 알려줍니다. 왕조의 황혼이 저물어갈 무렵 연대기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게 쓰여졌습니다. 공황 상태는 없었고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의 헌신적인 노력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비통함을 모두 담은 나무 괴짝들이 산속 깊은 곳에 봉인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괴짝들은 후손들이 언젠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깨닫는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랑스러운 유산의 페이지들을 거쳐 연대기의 흐름은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기록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로 응축된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과거의 메아리, 어둠과 잉크에 삶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고개가 봉인되고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을 때 기펜 소리도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묘하게도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메아리로 변모할 뿐입니다. 사서에는 궁궐은 황폐해지고 옷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게 되었지만 500년 동안 응축된 사상과 진실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메아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안개 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사찰 종소리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존재감입니다. 멀리서 들릴수록, 더 깊이 들을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영유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현대 생활 속에서 그 메아리를 찾도록 이끕니다. 사서는 나무 책장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의에 맞서는 방식, 사회가 투명성을 추구하는 방식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1호세기 기근 구제에 관한 기록은 후세 사람들이 자비의 가치를 되새길 때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역사학은 역사를 현실의 층 아래 흐르는 지하강으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현대 사회의 혼돈 속에서 길 잃은 영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물줄기처럼 수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 메아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맛보고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메아리가 지닌 비밀은 잊혀진 기억의 각성에도 있습니다. 역사 기록은 고대 천문 현상, 즉 우리 조상들이 부지런히 관찰했던 별들의 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후 이러한 기록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적적인 교차점입니다. 서사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잉크를 갈던 역사가의 손길이 오늘날 독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실되게 기록되면 그 자체로 영원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 인류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은 평범한 사람이 역사 연대기에서 조상에 대한 글을 우연히 읽는 순간의 감동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그 감동은 마치 가족으로부터 온 메시지처럼 친밀하고 신성하게 다가옵니다. 왕조의 위대함과 개인의 보잘것없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조가 단순히 왕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묵묵히 기록한 수백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유산은 우리가 매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생각, 모든 습관, 모든 도덕적 가치관에 스며들어 있으며 때로는 그 기원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의 메아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편견을 정화하고 오해를 씻어내며 인간 존엄성의 핵심만을 남깁니다. 역사 기록은 우리에게 침묵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기록 보관소의 침묵 속에서 진실의 메아리만이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지는 더 이상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물건이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현대적인 조명에 비춰진 유려하고 우아한 인물들의 이미지는 단순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넘어 흔들림 없는 의지의 목소리, 즉 진정으로 존재하고 진정으로 이해받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펜이 내려지고 먹물이 마르자 대한 왕조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지의 불멸의 페이지 속에서 평화로운 잠을 택했습니다. 이 잠은 망각이 아니라 신성한 보존입니다. 역사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같다고 합니다. 수십 세대를 인도하고 비추는 사명을 다한 후에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사릉 기록실에는 수백만 글자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외치지도 불의를 애도하지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의 먼지 아래 녹아들어 귀가 아닌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한 역사가 자신의 왕조 기록실을 닫고 강릉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한강은 여전히 흐르며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이어간다. 역사가는 비록 왕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성껏 기록한 가치들은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깨닫는다. 역사가 잠들면 그것은 우리 발밑에 견고한 토대가 된다. 오늘날 후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그 봉인된 역사의 페이지 위를 걷고 있으며 그 페이지들은 침묵하지만 변함없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 잠의 비밀은 과거에 대한 용서에도 있다. 역사, 기록 속에서 모든 증오, 권력 다툼, 그리고 어두운 음모는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 역사는 원한이 아니라 적나라한 진실로 심판한다. 그리고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것은 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역사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폭군과 현명한 통치자, 반역자와 충신이 농나무관에 나란히 누워 시간의 심판 앞에 평등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역사의 잠은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치욕은 더섭고 오직 진실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역사 기록은 기억의 전당을 지켰던 이들의 마지막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조가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폭풍 속에서도 진실의 불꽃을 지켜냈습니다. 역사가 잠들 때 그것은 또 다른 삶, 교훈과 영감의 삶을 시작합니다. 미래 세대가 이 기록물을 접할 때마다 역사의 한 부분이 깨어납니다.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사냥하고 존엄을 위해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한 기록 보관소에는 나무와 먹물의 진한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수세기를 견뎌낸 한지는 결코 망각에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를 증명합니다. 역사가 잠든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봉우리의 안개처럼 다리 아래 흐르는 물처럼 자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결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식 속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 보관소를 떠나 현실의 빛으로 돌아가는 지금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고요함이 남아 있습니다. 연대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정신은 영원한 달빛처럼 인류의 모든 길을 비추며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역사는 잠에 들었고 이제 우리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만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